할머니는 텃밭이 생명을 저장하는 곳이라고 늘 믿으셨어요. 힘든 시기에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죠. 어떤 식물을 심어야 할지 제대로 안다면 결코 굶주림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채소들은 비록 소박하지만 매우 영양가가 높고 악천 후에도 강합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반드시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채소들이었죠. 할머니의 생존 텃밭에서 첫 15가지 식물을 찾아 나서는 여정에 저와 함께 해보세요. 1. 방울타닥이 양배추 긴 겨울 동안. 할머니는 항상 텃밭에 방울타닥이 양배추 밭에 의지하셨어요. 추위에 매우 강해서 서리가 내린 후에도 맛이 더 달콤해지죠. 작은 방울다닥이 양배추 하나하나에는 비타민C, K, 섬유질이 가득해서 추위 속에서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는 방법은 간단해요. 씨앗을 부드러운 흙 속에 반마디 정도 깊이로 넣고 꾸준히 습도를 유지하며 식물이 자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주면 됩니다. 밑동부터 위쪽까지 어린 싹들이 하나씩 익어가면 할머니는 서서히 수확하셨고 덕분에 겨울 내내 신선한 채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 완두콩 푸르고 무성했던 완두콩 덩굴의 모습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이 채소가 추위에 강하고 싹이 빨리 트기 때문에 서늘한 날에 일찍 씨앗을 심으셨어요. 한마디 깊이로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심고 대나무 격자만 세워주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통통하고 부드러운 꼬투리는 달콤하고 아삭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 A와 B가 풍부해요. 할머니는 이것을 텃밭의 녹색 고기라고 부르는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하셨죠. 고기와 생선이 부족했던 시절, 힘든 달 동안 온 가족을 먹여 살린 것은 바로 완두콩이었습니다. 3. 주키니. 주키니는 할머니 텃밭의 자랑거리였어요. 씨앗을 심은 지 한 달 만에 부드러운 열매가 이미 수확할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이 채소는 햇볕과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대신 거의 전 계절 동안 풍성한 수확량을 안겨주는 키우기 쉬운 채소입니다. 할머니는 씨앗을 한마디 깊이로 심고 식물이 퍼질 수 있도록 3걸음 정도의 간격을 두셨어요. 한 뼘 길이의 어린 주키니는 부드럽고 달콤하면서도 비타민 A, C 섬유질이 풍부했죠. 그 왕성한 생명력 덕분에 힘든 시절의 필수 식량이 되었고 가족 식탁에 신선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4. 케일 한겨울. 많은 채소들이 시들어갈 때에도 케일은 밭에서 푸르고 무성하게 남아있었고 서리가 내린 후에는 맛이 더 달콤해졌어요. 할머니는 이것을 비타민 K, 칼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슈퍼푸드라고 부르셨죠. 케일 씨앗은 심기 쉬워서 부드럽고 촉촉한 흙과 부드러운 햇빛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식물이 계속 새싹을 터울 수 있도록 잎을 하나씩 따서 계절 내내 신선한 채소를 공급했어요. 케일 덕분에 온 가족은 풍부한 영양분을 얻었고 혹독한 겨울에도 질병과 싸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 콜라비. 옛날 할머니는 콜라비를 아주 일찍 심으셨어요. 2달여 만에 수확할 수 있었으니까요. 콜라비는 추위에 강하고 빨리 자라며 특히 일석이조인 채소입니다. 전분과 비타민C가 풍부한 뿌리 채소와 영양분이 가득한 부드러운 녹색 잎을 모두 가지고 있죠. 할머니는 씨앗을 촉촉한 흙 속에 반마디 정도 깊이로 뿌리고 고르게 습도를 유지하며 스스로 싹을 틔우도록 두셨어요. 수확할 때 잎은 결코 버리지 않고 볶거나 국에 넣어 요리하여 온 가족에게 풍부한 비타민 공급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머니에게 콜라비는 겨울철 부족한 시기에 풍요로움을 상징했습니다. 6. 양배추. 할머니 텃밭에서 둥글고 단단한 양배추는 항상 할머니에게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늘한 날씨에 양배추를 재배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양배추는 늦가을까지도 추위를 아주 잘 견디기 때문이죠. 씨앗을 반 마디 깊이로 심고 흙을 부드럽게 유지하며 고르게 물을 주면 3개월 후에는 비타민 K, C, 섬유질이 풍부한 푸르고 신선한 양배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양배추가 배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장고에 보관하면 영양분을 유지했죠. 그래서 양배추는 할머니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생존 작물 목록에 항상 있었습니다. 7. 마늘. 할머니의 부엌에는 마늘이 항상 있었어요. 양념으로도 약으로도 말이죠. 할머니는 추운 계절에 마늘을 심으셨는데 단순히 각 마늘 쪽을 부드러운 흙 속에 몇 센티미터 깊이로 한 손 너비만큼 떨어뜨려 묻기만 하면 됐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뿌리가 내리고 늦여름에는 향긋하고 매콤한 마늘, 구근이 이미 준비되었죠. 마늘은 요리의 맛을 돋울 뿐만 아니라 항균 성분이 풍부하여 심장과 면역 체계에 좋았습니다. 가장 가치 있었던 것은 마늘을 여러 달 동안 보관할 수 있어 부족한 날들에도 지속 가능한 식량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8. 비트. 할머니는 비트를 재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부드럽고 촉촉하며 배수가 잘 되는 흙만 있으면 식물이 빠르게 녹색 잎과 붉은 뿌리 채소를 모두 생산했기 때문이죠. 비트는 철분, 엽산,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데 할머니는 이것들을 텃밭의 피라고 여기셨습니다. 씨앗을 한 마디 깊이로 몇 센티미터 강역으로 심으셨어요. 2달여 만에 뿌리 채소는 이미 둥글고 통통해졌고 잎은 먼저 수확하여 볶거나 국에 넣어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영양가 있는 2가지 식량원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식물이었죠. 할머니에게 비트는 땅과 하늘의 너그러움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9. 아스파라거스. 옛 텃밭에서 아스파라거스는 할머니에게 가장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식물이었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기다려야 하는 식물들이 있지만 일단 수확을 시작하면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스파라거스는 처음 몇 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후에는 10년까지도 꾸준히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봄에 돋아나는 푸르고 부드러운 새싹은 달콤하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C, K와 항산화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었죠. 할머니에게 아스파라거스는 오늘의 인내심이 온 가족을 위한 풍부하고 지속적인 식량원으로 이어진다는 증거였습니다. 10. 샐러리. 할머니의 식탁에는 샐러리가 항상 향긋하고 아삭한 수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리 시즌 전에 실내에서 씨앗을 심고 흙이 따뜻해지면 텃밭으로 옮겨 심으셨어요. 이 채소는 서늘한 것을 좋아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그 대신 비타민 K, C, 칼륨이 풍부한 아삭하고 달콤한 줄기를 생산합니다. 할머니는 이것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상쾌하게 하고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으셨어요. 각 샐러리 식물에서 할머니는 전체를 자르지 않고 각 줄기를 꼼꼼히 분리하여 식물이 계속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절 내내 가족은 텃밭에 지속적인 선물처럼 항상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15가지 식물은 사실 아주 소박했지만 바로 그 소박함이 힘든 계절 동안 온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추운 날씨 속 달콤한 방울 다다기 양배추, 새싹부터 단백질 가득한 완두콩 덩굴, 그리고 순무, 마늘, 감자, 당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재배하기 쉽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어요. 텃밭은 보이지 않는 곡창지대이니 씨앗을 심을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굶주림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조언은 유효합니다. 불안정한 세상에서 이 채소들을 직접 손으로 키우는 것은
풍성한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작은 텃밭에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선사합니다.